안녕하세요. 수능물리학의 캡틴 장동호입니다. 2021 수능을 본 수험생 여러분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예비 수험생 여러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 3월 학평을 볼 때만 해도 수능 날까지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시험을 볼까,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능 날까지 여러분들이 답답한 마스크 속에서 시험을 보느라고 그 어느 때보다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했던 수고와 고생은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재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수험생 때 그런 것도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했고 오늘 보았던 물리학 1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저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난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지난 6월 모평과 9월 모평의 그런 시험 난도와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 2021 수능은요 9월 모평과 6월 모평에 비해서는 조금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9월 모평과 6월 모평에 출제됐던 그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생소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았을까, 어디서 많이 보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한 번쯤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았던 문항들이 출제가 됐고요. 물리학 1에서 이 부분은 출제가 될 거야 라고 예상했던 부분들이 거의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하고 그리고 EBS에서 충실하게 연습을 했던 친구들은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EBS 연계율을 한번 보자면요, 전체적으로 70%의 연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흔적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표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거 연계교재에서 많이 봤던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욕심 같아서는 사실은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면서 다루었던 모든 내용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감히 100%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실제로 70%의 연계율을 맞추려고 애를 썼던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번 문항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할 수 있었어요. 소재 자체는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서 비슷한 유형을 보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많이 보고 예상했던 문항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출제 유형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요 6월 모평과 9월 모평 비슷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지식형 문항과 풀이형 문항의 비율이 7대3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출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계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한 1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계산 과정이 필요한 문항들은 한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고, 이러한 유형이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 이어서 수능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단원별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단원은 6월 모평, 9월 모평에서 9문항이 출제가 됐었는데 마찬가지로 9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보면서 2022 수능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1단원 자체가 거의 50%에 육박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출제되는 경향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2단원 물질과 전자기장은 한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고, 3단원 파동과 정보통신은 이 출제 경향을 그대로 따르면서 한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출제 경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에 맞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2022 수능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2021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비교적 어렵게 느꼈을 법한 킬러 문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이 3문항 정도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5번까지는 막힘없이 계속 풀었던 학생들도 16번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됐을 거예요. 3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인데 직선 노선이 이렇게 3가지가 나오고요. 이 3가지 직선 노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P점에서 0이다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가 됐는데 C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바꾸었을 때
그때 C 흐르는 전류 방향이 처음에 어떻게 흘렀는지를 생각하는 부분이 거기서 조금 핀트를 놓쳤으면 시간이 많이 지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니은을 풀 때요, 수식적인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 수식이 조금 복잡해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과정상에 교과서에는 수식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출제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출제했을까를 제가 실제로 문항을 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A와 B가 V란 속도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일정한 방향도 같고요, 크기도 같은 일정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A는 ED만큼 이동하고 B는 D 플러스 X만큼 이동했을 때 그때 X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VT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VT 그래프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수식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조금 애를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20번 문항이요,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최종 점검 물리학 1 시간에 제가 이 용수철 문제는 1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것에 충분히 연습을 했다면 20번 문제 풀 수 있었을 텐데, 사실 그림 자체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하지만 가 과정에서 나 과정으로 갈 때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감소한 에너지와 증가한 에너지의 량이 같다라는 것을 이용했으면 20번 문제도 생각보다는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 쫓기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20번 문항이라고 하는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16번, 18번, 20번 문항으로 결국은 우리가 변별력 있게 등급이 나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실제적으로 풀이 과정을 통해서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목표로 하는, 그리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수능 결과였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그 속에서 우리가 올 1년을 생각하면 못 해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강한 긍정의 마음을 품으면서 수능을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예비수험생 여러분들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1년 동안 저하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학습해 나갈 것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총평을 마치고 본격적인 문항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